여기에 배후의 힘이 있었죠. 예. 요 배후의 힘에 첫 번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핀젤라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교 선교사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이시죠.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죠. 그렇습니다. 배제학당은 두 가지를 위주로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독립협회의 많은 우리 개화 인사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립협회의 서재필을 우리로 말하면 특강 강서를 불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두고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만민공동회가 또 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아펜젤라가 세웠던 배제학당과 그리고 언두드 선교사가 세웠던 경신 중고등학교라고 그러죠. 경신학교, 즉 미션 스쿨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임들이 시작되어지자 드디어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와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대하여서 개혁해 가는 부분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결국은 한 7년 정도를 투옥당하게 됩니다. 잠시 지우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독립 정신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하게 대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대하여서 독립하자라는 것만, 일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단지 나라의 독립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제도로 독립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정치 제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전제주의도 괜찮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림이 중국, 인도,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아무리 땅이 넓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전제 정치로서는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이들은 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적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민주주의도 독립을 원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반대하게 되었느냐? 공산주의적인 독립을 반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는 전제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언더우드 선교사에 통해서 서밋 그리고 인턴십 팀 그리고 헌신자 팀의 3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락방으로 내용을 한번 정립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언더우드는 단순하게 언더우드의 혼자의 기도 힘과 이러들을 파송한 협회나 그 교단의 힘으로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요 언더우드 뒤에는 언더우드 형이었던 존 언더우드의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 선교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요 언더우드는 결국 경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물론 구세 학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신학교를 1886년에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재밌게도 한국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강혜원이라고 하는 이 치료도 하고 인재도 키우는 데가 있죠. 그 강혜원에서 화학하고 물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더우드는 인문학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인문학 출신의 목사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테크놀리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 기초 학문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학교 사역, 병원 사역, 그리고 기술 개발 사역,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경신학교를 세운 언더우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독교 정신 요 위에 가족, 사회, 국가, 세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격의 완성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학교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각자의 능력과 그리고 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탐구하여서 최대 한도의 자기 개발에 나감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은 그죠? 자기 주도적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일찌감치 먼저 우리 한국에서 교육에서 정착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은 목회자 양성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의 자라가야, 성장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정말로 누가 코칭을 해 나가야 되느냐? 믿는 믿음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이 경신학교가 나중에 대학까지 세우게 되지요. 대학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거기 연희 전문대학이죠. 이게 세브란스 대학하고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으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 그렇죠.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창립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2년이었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죠? 이 기독교 중심 민주주의 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사회를 향하여서 그죠?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먼저 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기 철학을 하나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 무실역행나 갖게 됩니다. 국가의 위기 극복인,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그 방법은 민족,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를, 그죠? 건전한 인격체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건전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는 애국은 정치 운동만이 아니다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애국은 정치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반드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종합적 시스템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공화제로서의 근대 국가의 그림을 신민회를 통하여서 그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